2-2 변수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변수란 변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입니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죠. 가령 우리가 헬로라는 문자열을 작성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이 문자열을 변수에 담지 않았다면 바로 삭제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데이터를 불러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변수를 사용했다면은 그 변수에다가 우리가 작성한 헬로라는 문자열을 담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그 변수에 담은 헬로라는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변수는 바라는 선언문을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변수명을 짓고요. 그 다음 는 하고 데이터 값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변수명으로 지은 이름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변수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수는 초기에 선언된 변수에는 undefined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아무것도 데이터가 아직 선언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해서 undefined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는 중복된 이름이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선언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변수에는 한 개의 데이터만 담을 수 있습니다. 만일 세 데이터를 담았다면 기존에 담겨 있던 데이터는 삭제가 됩니다. 변수에 담을 수 있는 기본 데이터 종류에는 문자형 데이터, 보시는 것처럼 str는 하고서 문자형 데이터는 양쪽을 큰 따옴표 또는 홑따옴표로 감싸주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숫자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숫자형 데이터는 바하고서 변수명을 작성하고 나서 숫자를 대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어서 논리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논리형 데이터는 true 또는 false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ull 데이터가 있습니다. null은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변수명을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명의 첫 글자에는 숫자가 올 수 없습니다. 달러, 언더바, 영문자는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명 첫 글자 다음으로는 영문자, 숫자, 달러, 언더바 등이 올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변수명에는 특수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영문자 뒤에 숫자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변수명으로는 예약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앞에서 출력문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document.write라는 출력문을 사용했는데 거기서 document라는 이름으로 변수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런 로케이션이라든지 윈도우 등은 이미 예약된 키워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수명을 지을 때에는 되도록 의미를 부여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문자열을 저장을 할 때 이렇게 num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안 좋은 습관이 됩니다. 숫자 넘버의 약자로 해서 num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는 것이 의미 전달이 있어서 훨씬 좋은 습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수명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대소문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가령 소문자 num으로 해서 변수에다가 값 데이터를 이렇게 저장했는데 이때 대문자를 사용해서 이 데이터 10을 출력하려고 하면은 오류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소문자로 선언을 했을 때에는 불러올 때도 반드시 소문자로 해서 영문을 작성해서 대소문자를 구분해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간단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S 코드로 우리가 이미 앞서 만들었던 폴더 소스를 열어주시고요. 파트 1에서 새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파트 1번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주신 상태에서 상단에 새 파일 생성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 상단 메뉴 바에서 U 파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생성 파일, U 파일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파일을 생성할 건데 이번 시간에는 변수이기 때문에 variable.html이라고 파일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이 새롭게 생성이 됐고요. HTML5 기본 템플릿을 열어주시고요. en이 아니라 k5로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크립트 선언문을 작성해 줄 거고요. 스크립트 선언문 안에다가 자, 첫 번째는 문자형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이어서 숫자형을 가지고 한번 숫자형 데이터를 변수에다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형 데이터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형 데이터를 작성을 할 때는 큰 따옴표 또는 호 따옴표, 작은 따옴표라고 부르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 문자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hello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히 데이터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는 브라우저에서 해석이 되고 나서는 그냥 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 이후에 내가 데이터를 출력을 하려면은 어딘가에 담았다가, 즉 변수에 담았다가 그 변수에 담은 데이터를 출력해줘 라고 document.write로 작성을 해서 그 담은 문자열을 브라우저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변수 선언은 바라고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수명은
MSG, 메시지의 약자로 해서 MSG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숫자가 오게 되면은 오류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에 이렇게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변수명 앞에는 숫자가 올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마침표 세미콜론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명령어는 도큐먼트 객체 안에 write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이 안에서 출력을 위에 변수명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줘 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안에다가 변수명을 써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MSG라는 변수에다가 새 데이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이라고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새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삭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위에 오타가 났죠? write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write라고 작성을 하고요. MSG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자, Alt B를 눌러서 우리가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된 브라우저로 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헬로 웰컴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바꿈이 되지 않아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 줄바꿈 되게끔 하려면은 자, 뒤에다가 역시 쉼표를 하고서 BR 태그, HTML에서는 BR이 줄바꿈 태그죠. 이렇게 BR을 출력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헬로라는 문자열도 출력이 될 거고요. 쉼표하고서 BR도 출력이 될 것입니다. BR은 줄바꿈으로 인식이 되어 줄바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또 BR을 작성해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Alt B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Hello Welcome이라고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숫자형 데이터를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언문을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숫자형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num1이라고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num1에다가는 숫자형 데이터 10을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할 거고요. num2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는 문자형 데이터 10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이렇게 큰 따옴표로 감싸고 있는 10은 숫자일까요? 문자형일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얘기했듯이 큰 따옴표나 호따옴표, 즉 작은 따옴표로 감싸고 있는 것들은 문자형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타입을, 데이터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write 출력문을 사용할 거고요. num1에 저장된 담겨져 있는 데이터가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야 라고 알아보는 것은 type of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이때 num1에 데이터형 타입이 뭐야 라고 알려줘 라고 출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줄바꿈 태그가 출력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document.write 여기 역시 오타가 났죠. write 하고서 type of num2 변수에 저장된 담긴 데이터의 형은 무엇이야? 라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Ctrl S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요. Alt B 눌러서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num1에는 넘버형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num2에는 문자형 데이터가 담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데이터의 차이점은 하나는 문자형이고 하나는 숫자형이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문자형 데이터를 숫자형 데이터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걸 형 변환이라고 하는데 형을 지금 문자형을 한번 숫자형으로 바꾸는 명령어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형 데이터를 숫자형으로 바꾸는 것은 넘버.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반드시 이 넘버의 n자가 대문자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 넘버 메소드라는 이 메소드는 윈도우라는 객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브라우저에 내장된 객체입니다. 객체라는 것입니다. window.number인데 이 앞에서 윈도우라는 이 객체를 생략해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윈도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문자열 10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type of num2를 출력하게 되면은 요번에는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시고요. Alt B를 눌러서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바뀌었죠? 네, 숫자형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번엔 논리형 데이터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역시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것을 한번 같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불, 하고 자, 요번에는 언더바를 쓰고요. 언더바 1이라고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true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불 언더바 2라고 작성을 할 거고요. 요번에는 10이 100보다 크냐? 10이 100보다 크냐라고 한번 이렇게 해서 이 결과값을 불 언더바 2에다가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document.write로 해서 document.write로 해서 불 언더바 1의 값을 출력해 볼 거고요. 그리고 document.write를 이용해서 불 언더바 2의 값을 출력할 건데 이때 10이 100보다 클까요?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잘못된 비교일 때는
false라는 값을 반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true는 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것은 잘못된 비교이고 10보다 10이 100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false는 거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형 데이터라고 부르죠.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Alt B로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true, false가 출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ES6에서 나온 랩과 콘서트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